이탈리아 토스카나 중부 해발 300m가 넘는 언덕 위 하늘로 높이 치솟은 탑들로 인해 중세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성곽 도시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스른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과 이곳의 와인들을 소개합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마다 산지미냐노를 들르려 했는데 매번 일정에 안 맞다가 최근 여행에서 드디어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중 하나인 베르나차가 생산되는 곳이고, 페코리노 치즈를 포함한 다양한 치즈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라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엔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산지미냐노의 모습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 예상했는데, 주차장 쪽에서 걸어서 성곽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치 중세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치 모양의 석조로 된 성문을 지나면 시간의 밀도가 느껴지는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벽, 그리고 건물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먼저 느껴지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왠지 광장으로 향하는 길일 것만 같은 길들을 따라선 작은 가게들, 와인샵, 레스토랑들이 소박하면서도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도착한 날 마을 중심부 두오모 광장 한쪽에선 작은 장터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자재 파는 장터 둘러보는 걸 아주 좋아해서 반가웠습니다. 유럽에서 맛보는 살라미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정말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트러플 버섯의 오랜 팬인데요. 이탈리아는 트러플 버섯 산지가 많다 보니 트러플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또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산지미냐노는 와인만큼이나 치즈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지역 농가에서 직접 가져온 둥근 치즈덩이들이 천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페코리노 토스카노 치즈와 함께 여러 다른 치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인심 좋은 치즈 주인분이 한 조각 잘라서 맛보라며 주시더라고요. 모든 음식도 와인도 현지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산지미냐노 성곽 안에는 두오모 성당이 있는 이 두오모 광장과 옆쪽으로 치스테르나 광장, 이렇게 두 곳의 광장이 중심부에 자리해 있습니다. 산지미냐노엔 한때 70개가 넘는 탑이 솟아 있었을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그중 14개의 탑이 남아서 도시의 실루엣을 독특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 순례와 무역로였던 비아 프란치제나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중세 시대인 13세기 무렵에는 부를 축적한 귀족 가문들이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탑들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흑사병과 피렌체 병합으로 도시는 침체를 겪기 시작했고,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와선 산업교통망에서 소외되면서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중세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이 성곽 도시는 199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대 사회의 고층 건물을 연상시키는 높은 탑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중세의 맨해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지미냐노라고 할 때는 보통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 성곽 안쪽을 말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 성곽 도시뿐 아니라 주변 포도밭과 농지, 작은 마을들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고, 이곳을 대표하는 와인 산지인 베르나차 디 산지미냐노도 바로 이 전체 행정구역을 같은 범주로 합니다. 산지미냐노 성 안에는 레스토랑도 와인숍도 많았는데, 그중 한적한 예쁜 골목에 자리한 자그마한 와인숍 겸 와인바에서 잠시 쉬면서 베르나차를 주문했습니다.
이 지역 고유 흰포도 품종인 베르나차는 이미 중세 시대의 교황과 왕들의 식탁에 오를 만큼 명성이 높았던 와인으로 13세기 후반 상업문헌에 등장하기도 했고 단테의 신곡에도 언급됐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와인입니다. 현대시대에선 1966년 이탈리아 최초의 디오시 레벨 화이트 와인으로 1993년에는 이탈리아 최초의 디오시지 화이트 와인으로 승격되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베르나차 와인이고 하나는 리제르바 와인으로 이미 색감에서 구분이 되시죠? 베르나차 와인은 청량한 산미를 가진 드라이한 와인으로 이렇게 여린 레몬 색감에서 진한 골드빛까지 담길 수 있고 흰꽃, 시트러스, 청사과 등의 향과 함께 미네랄리티 그리고 아몬드류의 섬세한 쌉쌀함이 매력적인 피니쉬를 줍니다. 대부분은 신선하게 마시는 스타일이지만 리제르바는 좀 더 오랜 숙성에서 오는 구조감과 복합적인 풍미를 보여주고 또 스테인리스 숙성이 기본이지만 일부 생산자는 오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베르나차 디 산지미냐노라는 이름이 라벨에 표기되기 위해선 베르나차가 메인 품종으로 85% 이상 블렌드되거나 단일 품종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참고로 베르나차라는 같은 이름의 와인들을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각기 다른 품종들인데 예를 들어 사르데니아 섬에선 그들의 베르나차를 이용해서 산화 숙성시킨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또 이탈리아 동부 마르케 지역의 베르나차 또한 전혀 다른 품종으로 이곳의 베르나차는 레드 품종이고 이 베르나차를 이용해서 반건조 과정인 아파시멘토 공정을 거쳐 레드 스파클링 와인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이탈리아 와인들은 참 재밌고 다양하죠. 제가 이탈리아 와인에 처음 흥미를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탈리아인들의 이런 좀 장난스럽기도 재밌기도 창의적이기도 한 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이탈리아의 와인 스타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흥미로운데 아직도 여러 와인들은 직접 그 지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탈리아 와인은 제게 여행을 떠날 충분한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덕지대에 자리한 산지미냐노 산지는 수백만 년 전엔 바다였었기 때문에 샤블리나 부르고뉴 지역들처럼 토양에 해양생물 화석토가 풍부하게 섞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와인에 섬세한 짭짤함, 젖은 돌 같은 미네랄리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히 베르나차가 갖는 이 쌉싸름한 아몬드 향은 이 지역의 페코리노 토스카노 치즈의 견과류 풍미와도 좋은 페어링을 만듭니다. 숙성도에 따라 신선한 페코리노 치즈는 청량감 있는 산미를 가진 영한 와인과 또 좀 더 오래 숙성된 치즈는 베르나차 리제르바의 구조감과 잘 어울리니까 깊어지는 여름 어느 한날 아몬드랑 치즈와 함께 이탈리아 대표 화이트 와인 중 하나인 산지미냐노의 베르나차 와인을 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토스카나 지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이죠. 키안티 산지 모습과 몇 곳의 역사적인 생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